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전에서 지금도 매일 사용하고 있는 박스권 매매 기법, 그 핵심 철학과 실전 노하우를 여러분께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07년에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장이란 건 노력만 하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빨리 일어나 장전 뉴스를 체크하고 시초가 움직임을 분석하고 장이 끝나면 또다시 차트를 붙잡고 하루 종일 복귀했습니다. 주말에는 다들 쉬고 놀러 갈 때 저는 시장 전망 분석 영상을 찾아보고 기업 공시 다시 읽어보고 다음 주에 뭘 매매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정말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열정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제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시기는 정말 잔인했어요. 좋다는 전략을 실제 매매에 적용했지만 깨져버리기 일쑤였죠. 심지어 가족들까지 저에게 말했습니다. 주식 좀 그만하면 안 되겠어? 그냥 안정적인 일이 더 낫지 않겠어? 그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는 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타입인가?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게 매매를 그만둬야 하는 시기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시장을 예측하려고만 했지 시장이 만들어내는 구조를 읽는 법을 몰랐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저는 시장의 움직임 70%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박스권 매매를 할 줄 알면 매매의 70%는 해결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 계좌를 살린 것도 이 박스권 매매 기법이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흐름을 잡아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매매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전체 흐름을 여러분께 아주 쉽게 그리고 실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오랫동안 봐온 분들도 그래서 내 매매가 안 됐던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칠 만큼 강력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차트 패턴이라면 수십 가지 이상 외워가며 매매를 했습니다. 상승 패턴, 고점 패턴, 피보나치 조정 비율, 엘리어트 파동, 하모닝 패턴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이론들을 끝없이 파고들었죠. 당시 제 차트에는 수십 가지의 보조지표를 혼합해 차트가 매우 복잡하고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보조지표 박람회 수준이었어요. 친구들이 주말에 술 한잔 하자고 불러도 저는 방에 틀어박혀 파동 구조를 연구했고 가족들과 밥을 먹는 순간에도 핸드폰으로 차트를 계속 들여다보며 다음 진입 타점을 고민했습니다. 지식은 분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드디어 깨달았나 싶을 만큼 수익도 나왔어요. 하지만 결국은 더 크게 잃었습니다. 수익보다 손실이 더 크게 밀려왔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정말 운명처럼 한 투자 세미나에서 전업 트레이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제 매매 세팅을 딱 보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차트가 너무 복잡한데요? 순간 머리를 얻어맞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근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보조지표가 3개면 불안하고 5개는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이런 식으로 완벽한 타점을 만들려고만 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죠. 그 세팅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매매할 수 있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작 타점은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조건을 붙이다 보니 완벽한 타점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결국 기다리다 지쳐 조건을 무시하고 조급하게 진입했을 때는 손실을 보기 일쑤였죠. 그때 그분이 남긴 가장 중요한 조언이 지금의 저를 만들게 했는데요. 단순하게 매매하세요. 진짜 실력자들은 복잡한 전략을 세우지 않습니다. 보조지표 수십 개 띄워놓고 거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단순한 기준 하나를 정하고 그 기준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확신의 유무였습니다. 확신이 있는 자리만 들어가고 확신이 없는 자리는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야말로 제가 시장에서 살아남게 해준 핵심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정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차트를 어지럽히던 각종 보조지표들을 거의 다 지웠고 그동안 집착하게 붙잡고 있었던 여러 패턴들도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말해서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이었어요. 의지할 게 없어 보이니까 불안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지표를 걷어내고 나서 오히려 차트의 본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음을 다 꺼버린 뒤에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잔잔한 멜로디가 들려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중 저는 제 매매 인생을 바꿔놓은 단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단순해서 설마 이게 말이 되겠어? 싶었던 바로 그 패턴. 제가 발견한 건 고가와 저가 딱 이 두 개의 선이 만들어내는 박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백테스트해보고 여러 종목에 적용해보고 여러 장세에서 반복해보니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가 저가 박스 안에는 시장의 모든 심리가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세력이 어디서 물량을 테스트하는지, 어디서 매수자들이 털렸는지, 어디가 개인 투자자들의 함정 구간인지, 그리고 진짜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이 어디인지까지 전부 담겨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단순한 두 줄만 갖고도 정확한 진입 타점, 손절 라인, 목표가까지 모두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매법은 보조지표가 단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고가, 저가 딱 이 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초보자분들도 단번에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단순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매매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무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구간을 보통 박스권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해야 할 작업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일 고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주고 다시 저점도 하나의 선으로 이어주는 것이죠. 위쪽 선은 당연히 저항선, 아래쪽 선은 지지선이 됩니다. 이건 아마 초보자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박스권이 보인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어떻게 심리가 쌓이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박스권이 만들어졌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 즉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밀고 당기며 힘싸움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위로 올라가면 누군가가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면 또 누군가가 받치고 이 공방전이 반복되면서 박스권력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등장했죠.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이 장대 양봉 종가 부분에서 이제 추세가 시작됐구나 하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곤 하죠. 실제로 많은 교육 컨텐츠나 책에서도 박스권 돌파는 추세 시작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당연히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상승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털어버리는 급락, 시장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방향을 틀어버리고 순식간에 손실 구간으로 떨어지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박스권 돌파가 진짜 돌파인지 아니면 세력의 페이크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누가 봐도 예쁜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돈 벌게 해주지 않습니다. 세력은 많은 개인들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가장 먼저 역이용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그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뒤집어 버렸을 때 더 많은 물량을 비싸게 털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박스권 상단을 뚫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는 거죠. 실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돌파 자체가 아니라 돌파한 뒤 가격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개인과 세력이 갈립니다. 이번 화면에서도 똑같이 박스권 구간이 또 한 번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고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주고 다시 저점들을 연결해서 박스 하단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스권 하단에서 아주 의미 있는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하단을 강하게 뚫어버리는 장대 음봉,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또 하나의 음봉이 추가로 나왔죠. 이런 흐름이 나오면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횡보 끝났다. 세력이 드디어 아래쪽으로 방향을 정했구나. 하락 추세 시작이네. 지금 숏 잡으면 대박 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장대 음봉의 종가 근처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교과서적으로도 이게 정석처럼 보이죠. 박스권 하단 이탈, 추세 시작. 하지만 숏 포지션에 딱 들어가자마자 가격이 위로 말아 올라가는 그 기묘한 반전. 분명 음봉이 두 개나 연속적으로 나오고 하단까지 깨졌는데 내가 들어가면 신기하게도 시장은 돌아섭니다. 정말 시장이 내 모니터 뒤에 CCTV라도 달아놓듯이 내가 무슨 포지션을 잡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순간이 있죠. 트레이더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소름 돋는 타이밍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은 운이 없었다, 시장 변덕이 심했다라고 넘겨버리지만 실제로는 이 자리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단 이탈이 진짜 하락이 아니라 세력의 낚시, 즉 하단에서 개인들의 손절 패닉 매도를 유도한 뒤 오히려 그 물량을 받아가는 구간인 경우가 많아요. 즉 우리가 숏을 잡는 그 순간은 세력이 숏을 털어내거나 매집을 시작하는 최악의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단을 깼다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 가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들어가는 순간마다 시장이 반대로 가는지, 왜 박스권 돌파만 믿고 들어가면 매번 당하는지. 처음엔 저도 그 원인을 몰랐어요. 그냥 운이 없나? 시장이 나랑 안 맞나? 이런 생각만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박스 자체가 시장의 진짜 의도를 보여주는 기도라는 걸 깨달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박스 상단은 어떤 자리일까요? 그곳은 매수세가 힘을 잃고 더 이상 가격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이 말은 곧 이 위치에 세력의 매도 물량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가요? 박스 상단을 살짝 뚫는 순간 갑자기 촥 하고 올라가는 그 폭등 맛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단 돌파만 나오면 반사적으로 매수 버튼을 눌러버리죠. 이번에 진짜 간다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 바로 그 타이밍,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순간이 세력이 가장 기다리던 정확한 순간입니다. 개인들이 사는 그 찰나에 세력은 묵직한 매도 물량을 던져버립니다. 결과는 다시 박스 안으로 처박히고 여러분의 계좌도 같이 처박힙니다. 반대로 박스 하단, 즉 전일 저가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긴 매도세가 힘이 약해지는 자리입니다. 즉 세력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량을 주워 담을 수도 있는 매우 매력적인 가격대예요. 그래서 하단 부근에서는 매수 물량이 대기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이렇게 저점을 깨고 아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도 분명 존재해요. 이걸 몇 번 경험하고 나면 개인들은 하단의 가격이 닿기만 해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며 공포심에 매도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세력은 그 공포 매도 물량을 받아서 물량을 쓸어 담고 가격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 구조를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당하다 보니까 저도 결국 매매 원칙 5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하지만 제 트레이딩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첫 번째,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박스권 하단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지 않는다. 세 번째, 박스권 중앙에서는 아예 매매를 하지 않는다. 네 번째, 장 시작 후 30분, 장 마감 전 30분에는 매매하지 않는다. 마지막 5번째, 손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킨다. 특히 장 시작 후 첫 30분은 정말 위험해요. 가격이 방향성을 확정하지 않는 구간이라 변동성이 거의 폭탄처럼 터집니다. 이때 괜히 진입하면 대부분 손실로 끝나요. 저도 원칙을 지키기 전에는 시장이 시작되고 10분 만에 계좌가 마이너스로 뒤집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세우고 나서 제 트레이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박스권 원칙은 그 기반이 되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도대체 정확히 언제 포지션에 진입해야 하는가? 우리가 박스권을 그려놓고 고점과 저점을 수평으로 이어보면요, 놀라운 사실 하나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가격이 박스권 상단을 여러 번 돌파하는 척만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강력한 상승 추세로 이어질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캔들을 자세히 보면 꼭 윗꼬리를 길게 달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가짜 돌파, 즉 페이크아웃 패턴입니다. 개미들은 이런 장대 양봉 돌파를 보면 흥분합니다. 드디어 뚫었다. 여기서 바로 수익 내야지 하고 롱 포지션을 잡아버리죠. 그때 세력은 어떻게 할까요? 여지없이 그 자리에서
물량을 던집니다. 그러면 가격은 급락하고 개미들은 순식간에 청산당합니다. 이 흐름 정말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엔 박스권 하단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절대 깔끔하게 반등하지 않아요. 박스 하단에서 긴 밑꼬리를 한 번, 아니 두 번씩 만들어 놓고서는 그제서야 다시 올립니다. 반대로 이때는 장대 음봉이 박스권을 세게 뚫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개미들은 이제 큰 하락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숏을 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다시 큰 반등이 나오면서 숏 포지션이 죄다 청산됩니다. 이게 또 다른 형태의 개미털기, 세력의 전형적인 거래 패턴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박스권 상단에서는 롱을 잡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숏을 잡을 자리를 찾아야 하고요. 박스권 하단에서는 숏을 잡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롱 포지션 진입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실제 진입 근거를 볼게요. 이번 장면에서도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하나 등장했죠. 여기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또 속아 넘어갑니다. 드디어 진짜 상승이 나온다 라고 착각하며 롱을 잡는데 바로 그 직후 가격이 다시 박스 안으로 쑥 밀려 들어가며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박스 상단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려면 최소 두 가지 근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윗꼬리가 긴 음봉입니다. 상단 저항에서 매수세가 완전히 밀렸다는 의미죠. 두 번째 근거는 연속 3개 음봉입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연속 3번 밀린다는 것은 더 이상 가격을 끌어올릴 힘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세 번째 근거는 역망치형 캔들, 하락 장악형 패턴과 같은 명확한 하락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이 박스 상단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매도세가 우위에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근거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뜨는 순간 그게 바로 박스 상단 숏 포지션의 정확한 진입 타이밍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척 하다가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야 할지 보겠습니다. 먼저 하락 장악형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장대 음봉까지는 아닌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 양봉의 고점과 저점을 모두 덮는 하락 장악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긴 윗꼬리가 달린 도지 캔들도 있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것은 매도세가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고 도지 캔들은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캔들입니다. 그리고 연속 3개의 음봉이 발생했죠.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줍니다. 이때 손절가는 전고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박스 하단 근처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하락해 박스 하단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박스 상단에서는 꼬리만 달고 내렸을 때는 박스 하단까지만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종가 기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하락폭 또한 이전 하락보다 더 크게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를 그려주겠습니다. 박스 하단을 보면 세력이 개인들에게 숏 포지션에 진입하게끔 유도하기 위해 가격을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올린 밑꼬리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봐도 윗꼬리가 생겼다가 하락하며 개인들의 롱매수 포지션을 유도시켜 손절을 시켰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강하게 이탈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전 음봉은 역대급으로 긴 거의 박스권 폭만큼 크게 하락을 한 음봉도 발생했죠. 장대 음봉 뒤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 음봉이라면 개인들이 숏 포지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박스권 하단에서는 오직 롱매수 포지션만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성급하게 숏 포지션에 진입하지 않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근거 또한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밑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 두 번째는 3연속 양봉, 세 번째는 상승장악형 망치 캔들과 같은 상승반전 캔들 패턴입니다. 그 다음 양봉에서 망치형 캔들이 발생했고 긴 밑꼬리가 달렸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나왔으므로 여기서 롱매수에 들어가도 되고 더 확실한 요건을 기다려도 됩니다. 그 뒤로 연속 3개의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했으니 이 자리에서는 롱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박스권 안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지점이기 때문에 박스 하단 정도로 잡는 것이 손익비 측면에서 유리해 보입니다. 만약 망치형 캔들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을 해준다면 손절을 음봉 몸통인 전저점으로 잡아주었을 겁니다. 목표가는 박스 상단 근처로 잡겠습니다. 박스 상단 도달 시 익절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상단 저항선과 하단 지지선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개인과 세력은
서로 다른 심리로 행동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가져야 시장의 함정에 안 넘어갑니다. 먼저 상단 구간, 즉 저항선 부근을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저항 물량이 조금씩 소화되고 있네? 이거 돌파하면 폭등각이다. 이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저항이 소화되면 상승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딱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개인 투자자의 시각 그대로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두 번째 관점입니다. 아, 이 자리는 추가 매수세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자리이구나. 즉, 시장의 한계가 여기란 말이네. 이걸 읽을 줄 알아야 진짜 실력자입니다. 상단에서 저항 소화, 폭등만 기대하는 사람은 항상 세력한테 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은 여기까지가 매수세의 끝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그 지점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거든요. 하단 구간, 즉 지지선도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개인들이 하는 생각이 뭔지 아시죠? 여기서 깨지면 진짜 박살나는 거 아니야? 아, 이제 매도세 끝나니까 반등 나오겠네. 둘 중 하나만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진짜로 챙겨야 할 관점은 두 가지 모두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단순합니다. 저점이 점점 약해지는구나. 바닥이 무너질 수 있겠다. 하지만 두 번째 관점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아, 이제는 추가 매도세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자리구나. 이건 누군가 받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상단 하단 모두 둘 중 어떤 방향으로든 갈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건 인간 심리입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자기에게만 유리한 쪽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단에 가면 저항 소화됐으니까 폭등, 하단에 가면 매수세가 끝났으니 여기서 폭락. 결국 이 심리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양쪽에서 계속 당하고 세력은 양쪽에서 계속 먹는 구조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차트에는 항상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자리든 이제 올라간다 또는 이제 떨어진다. 딱 한쪽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세력에게 잡아먹힌 겁니다. 이제 다시 실전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위아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선이 아닌 영역으로 박스권 위아래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실전에서 딱 일직선으로 저항 영역인 것보다는 이렇게 저항대와 지지선이 영역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이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양봉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가격이 박스권 하단을 뚫고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격이 상승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하는 듯 싶더니 다시 가격이 하락했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박스권 상단을 노렸다면 3번의 손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 뒤로도 박스권을 이탈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죠.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넓게 봐보겠습니다. 다시 박스를 그려보면 사실 박스가 하나가 아니라 이 밑에도 하나의 지지선이 있고 이 지지선은 하나의 박스 영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 영역은 계속 강력한 저항대 영역을 보여줬고 이 영역을 상단 돌파한 뒤에는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처럼 박스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력의 의도에 따라 박스권과 지지저항 라인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지지와 저항을 유동적으로 탐지해 그려주는 이동박스 지표를 개발해 매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박스 지표를 켜보겠습니다. 이동박스는 윗부분의 저항대를 영역이 아닌 선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과 익절 타이밍을 애매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박스 지표는 이 저항대의 강도를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항대는 빨간색 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이 저항대의 강도는 81.76%로 상당히 강한 저항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수기로 그려놨던 그 하단 지지선 있죠? 그 선이 실제로는 아주 약한 지지선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차트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가격이 너무 쉽게 이탈해 버렸죠. 반면 이동박스 지표는 이렇게 힘이 약한 지지선은 아예 표시조차 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지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가격 흐름이나 반복 테스트 기준에서 의미 없음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걸러버립니다. 실제로 이동박스가 자동으로 잡아준 진짜 지지선은 바로 이 아래쪽 92.63% 강도의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이동박스 지표는 이런 지지선을 녹색으로 표시해 주니까 시각적으로도 바로 알아볼 수 있죠. 이 지점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두 번이나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캔들이 위아래로 찔렀지만 지지선을 깨지 못하고 다시 위로 밀리면서 여기 누군가가 받아주고 있다는 강력한 흔적이 남았죠. 잠깐 이탈하는 듯 보였지만 지지선을 완전히 깨지 않았고 이어지는 흐름에서 3연속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방향을 확실히 바꾸겠다는 시그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 양봉의 종가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했던 구간입니다. 그 다음 지지선은 83.93% 강도의 또 다른 녹색선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패턴은 완벽하게 반복됩니다. 가격이 두 번 지지를 받고 한 번은 이탈하는 척 흔들었지만 지지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바닥에서 망치형 캔들이 등장하죠. 이건 하락 압력이 종가에서 완전히 막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세력의 의도가 너무 선명합니다. 여기서부터 위로 당길 거다. 즉 이동박스 지표가 자동으로 잡아준 이 두 개의 녹색 지지선은 단순히 선 하나를 그려준 게 아니라 세력이 매수하는 자리, 진짜 반전이 일어나는 자리를 보여준 겁니다. 이제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우리가 처음에 직접 손으로 그려 넣었던 박스들을 모두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남아있는 건 오직 이동박스 지표가 자동으로 그려준 선들 뿐이죠. 그리고 이 상태로 다시 차트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기로 억지로 맞춰 그렸던 선들과는 다르게 이동박스 지표는 캔들의 미세한 움직임에서 세력의 매수 매도세가 실제로 들어온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진짜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을 유동적으로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이동박스 지표만 사용했어도 하단선에서 정확히 롱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었고 가격이 상단선까지 올라왔을 때 안전하게 익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박스권을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이미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수기로 그린 지지선이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돌파당하고 그 순간부터 박스권의 정확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일반 박스의 상단과 하단선은 선 하나가 아니라 넓은 영역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로 진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단 저항 영역이 3-4% 폭으로 표시가 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매도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기다려야 손절인지 기준을 잡기 어려워요. 결국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타점에서 매수 매도를 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손절을 맞는 재수게임 같은 매매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전통적인 박스권 매매의 치명적 단점입니다. 그런데 이동박스를 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이동박스는 정확한 고점과 정확한 저점을 감지해서 박스의 상단 하단을 정확한 선으로 표시해 줍니다. 희미한 구간이 아니라 딱 떨어지는 기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저항선은 빨간색, 지지선은 초록색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덕분에 초보자라도 화면을 보는 순간 아, 여기 저항이다, 여기 지지다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더해 이동박스는 단순히 선만 그려주는 게 아니에요. 각 지지저항선의 강도를 퍼센트로 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92.63%, 83.93% 같은 숫자가 뜨면 아, 이건 정말 강력한 지지선이다. 세력이 여기서 물량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즉 시각적 구분, 강도 표시, 자동지폭 감지까지 모든 것을 계산해서 보여주니까 초보자들도 부담없이 안정적인 매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만든 이동박스 지표를 활용해서 실전 차트, 특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매매하는 비트코인 5분봉 단타로 보여드릴게요. 이 지표는 코인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 단타 외에도 시간봉, 일봉, 수익 매매까지 전부 활용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저점을 만든 뒤 반등을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반등이 아니라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강한 매수세가 딱 들어온 흔적이 보이는 자리죠. 이 구간에서
이동박스 지표가 자동으로 지지선을 생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지표 옆에 지지강도 86.93%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건 우리 눈으로 보이는 단순 지지가 아니라 세력 매수 힘이 얼마나 강하게 유입됐는지를 확률로 계산한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80% 이상이면 이 구간은 진짜다. 세력이 분명히 여길 방어하려 했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 지지선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보통 초보자분들은 지지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여러 번 가격이 닿았기 때문에 누구나 지지선이라고 인식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다고 매수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손절 혹은 청산을 맞게 되죠. 왜 그런 걸까요? 여러 번 닿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는 실제 강력한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겉보기만 그럴싸한 가짜 지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동박스 지표는 그런 가짜 지지를 아예 그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닿은 횟수가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매수 힘이 들어왔는가 그걸 기반으로 필터링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선을 아예 그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반대로 이 지점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가격이 단 한 번만 닿았는데도 지표는 바로 86.98% 강도의 지지선을 생성해 줬습니다. 여러 번 닿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그 한 번의 반등 속에 엄청난 매수세, 즉 세력의 의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동박스 지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지저항은 횟수가 아니라 힘입니다. 캔들이 몇 번 닿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 세력이 실제로 돈을 집어넣었는지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이동박스가 왜 이 86.98% 지지선을 그렇게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더 깊게 살펴보기 위해 거래량을 켜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을 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있죠. 바로 긴 꼬리가 달린 망치형 캔들, 그리고 그 캔들 아래에 찍힌 폭발적인 거래량. 이 캔들은 단순한 망치형이 아닙니다. 보시면 이전 평균 거래량보다 2배 이상 높은 거래량이 동반됐어요. 이 조합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망치형 캔들 자체는 아래로 강하게 밀었지만 그 가격을 받아낸 강력한 매수세가 존재한다는 신호죠. 그런데 거래량까지 급증했다는 건 그 매수세가 우연한 반등이 아니라 진짜 자금이 들어온 자리, 즉 세력이 개입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몇 캔들 앞을 보면 이전에 길게 달린 음봉이 있었고 그 바로 다음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조합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명확합니다. 긴 꼬리 음봉을 통해 하락 압력이 강했었지만 상승 장악형으로 그 하락세를 완전히 뒤집는 강한 매수세 유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강한 하락이 끝났다는 신호 플러스 추세 반전의 시작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시장에서 긴 꼬리 망치형 캔들과 상승 장악형 이 조합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강력한 매수세가 시장에 실제로 들어왔을 때만 이런 패턴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들을 수평으로 이어보면 놀랍게도 이동박스가 자동으로 잡아준 86.98% 지지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연장선을 안 보고 이 부분만 보면 왜 86% 지점이 지지선이었는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힌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이에요. 이 지점의 거래량을 자세히 보면 그 이전의 평범한 거래량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려 10배 이상 폭발적인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평소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 아니라 차트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건 세력이 때려 넣었다 라고 느낄 만큼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진 자리였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대량 거래가 터진 위치가 우리가 아까 확인한 86% 지지선과 정확하게 겹친다는 점입니다. 즉 지표가 세력의 매수 흐름을 계산해 86%라는 강도값을 보여줬던 바로 그 자리에서 거래량도 시장 참여자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게 터졌던 겁니다. 다른 캔들의 거래량을 전부 합쳐도 이 캔들을 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유입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자리를 5분봉 단타 매매 중에 실시간으로 찾아내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에요. 5분봉은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봉 하나가 뜨고 거래량이 터지고 지지가 형성되기까지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특히 여러 종목을 매매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구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동박스 지표는
이 어려운 일을 여러분 대신 자동으로 해냅니다. 바로 86% 지지선이 표시된 그 자리. 이 지표는 거래량 지표를 꺼놓아도 상관없습니다. 화면에 거래량이 아예 꺼져 있어도 세력이 실제로 개입한 강력한 지지 구간이면 자동으로 그 자리에 지지선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차트를 복잡하게 볼 필요도 없고 거래량 지표를 계속 틀어놓고 비교해가며 여기가 세력인가 아니면 그냥 잡음인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지지선에 닿았고 상승장악형 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양봉 종가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지지선과 이전 음봉 밑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상승했고 연속 3개의 음봉이 발생했으므로 우선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익절 이후 86% 강도의 지지선이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이 자리도 보면 평범한 꼬리가 있는 도지 캔들인데 왜 지지선으로 나왔는지 보면 이 지점은 과거에 여러 번 지지와 저항작용을 했던 가격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 4개 음봉이 나오면서 이 지지선에서 반등을 한 양봉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대로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롱매수에 들어가 주지 않겠습니다. 그 뒤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죠. 따라서 지지선이 나왔다고 무조건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받고 강력한 반등 시그널이 나와야 매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92% 강도의 저항선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85%짜리 저항선도 발생해 저항대가 2개가 연속으로 생기는 특이한 패턴이 보이는데요. 이 뜻은 이제 상승세가 마무리되고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격이 올라오면서 85% 저항선에 닿았지만 그대로 뚫어주고 양봉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제 가장 위에 있는 92% 저항선까지 가격이 되돌림을 준 뒤 하락장악형 장대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이 음봉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선은 저항선 위로 잡고 목표가는 상승 반전 신호로 잡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등장했고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발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숏 포지션을 전량 익절해 주겠습니다. 익절 이후 다시 가격이 일시적 반등을 보이면서 92% 저항선 근처에서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을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저항선에 닿고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워낙 강한 음봉이고 특히 밑꼬리가 없기 때문에 관망을 해도 되고 숏 포지션에 진입해도 무난해 보입니다. 저는 저항선에 정확하게 닿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비중의 절반 정도만 숏 포지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숏 포지션 이후 가격이 점점 하락을 했고 92% 저항선 밑에 85% 저항선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악형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전 음봉 대비 10배가 큰 강력한 상승장악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해 85% 저항대까지 올라왔다가 2번 하락을 했지만 강력한 하락에는 속하지가 않죠. 그리고 위에 85%보다 더 큰 92% 저항대가 있으니 우선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격이 85%를 상향 돌파한 뒤 92%까지 올라왔고 장대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이 위에는 별다른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연속 2개의 음봉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줘도 좋고 신중하게 더 좋은 숏 포지션 자리를 노려봐도 좋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후 연속 3개의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음봉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손절선은 이전 고점 위로 잡아주고 익절은 상승 변환 시그널로 정하겠습니다. 숏 포지션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84% 강도의 저항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발생했고 3개 연속 양봉도 등장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 번째 양봉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이동박스 매매를 살펴보면 손절은 짧고 익절은 큰 매매 전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익비가 무려 6.62배를 넘었네요. 오늘은 박스 매매 전략과 업그레이드 지표인 이동박스 지표 활용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동박스 지표는 골드핑거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